산나비라는 게임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 재미가 없어서요. 산나비는 사슬팔을 벽에 고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스윙 액션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산나비, 그러니까 사슬팔 이동 정도만 구현한 베타 산나비는 이러한 평가를 들어야 했죠. 사슬팔 조작감 개쓰레기네. 이 당시 사슬팔은 너무 정직했습니다. 정확히 내가 쏜 길이만큼, 딱 그만큼만 길어졌거든요. 잘못 발사해서 줄이 길어지면 땅에 질질 끌렸고, 짧게 발사하면 너무 짧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맛이 없었죠. 그래서 개발자는 게임을 바꿨습니다. 그럼 쏘고 나서 사슬팔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자. 사슬팔을 잘못 쏘아도 액션하기 좋은 길이로 유저가 조절할 수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바꾸자 유저들은 당연히 너무 좋아해서 미쳤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뭘 더 추가하고 있어. 오히려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도 안 돼. 나중에 조절하게 하는 것도 안 돼. 유저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이때 개발자는 깨달았습니다. 유저들은 적당히 알아서 잘 조작되는 게임을 원한다는 것을요. 사슬팔을 벽에다 쏘았을 때 유저는 대충 여기를 기준으로 스윙 액션을 하고 싶어 라는 주문을 했지. X좌표 300, Y좌표 500을 기준으로 반지름 50인 회전 운동을 150도가량 진행하고 싶어 라는 주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공학에는 걸프 오브 익스큐션 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머릿속 의도와 현실의 실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디자인에서든 이 사이를 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의 아이폰 개발자는 사용자의 손가락을 믿지 않았다 라고 말했죠. 손가락은 유저의 의도와 다르게 어마어마한 오타를 일으키는 실수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은 손가락을 보정해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동적 터치 타겟. 만약 유저가 타임을 입력하려고 TIM까지 쳤다고 해봅시다. 이 다음에 유저가 W를 누를 확률은, R을 누를 확률은, TIMW, TIMR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고 그런 입력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이를 누르려다가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이런 경우 이의 터치 범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올 확률이 높은 글자의 범위를 크게 하고 낮은 글자의 범위를 줄인다. 유저의 의도와 다른 오타라는 실수를 시스템이 몰래 막아주는 겁니다. 산나비가 찾아낸 해답도 비슷합니다. 산나비의 개발자는 사슬팔을 어떻게 쏘았던 간에 기분 좋게 스윙할 수 있는 길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너무 길게 사슬을 썼다? 그러면 스윙하기 좋은 최대 길이로 사슬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너무 짧다면 역시나 스윙의 최소 길이까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화면상의 지형, 유저의 지시 뭐 하나 변한 건 없지만 사슬의 판정은 유저의 의도를 읽어내고 유저가 원하는 조작감을 제공하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게임의 시스템은 유저의 명령을 받아 적는 속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통역사가 되어야 하죠. 무조건 실패하는 게임? 그건 의외로 정말 유저들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유저를 전혀 속이지 않는 게임입니다. 유저는 실수를 하는 인간이고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렇기에 개발자가 건네는 보정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이것이야말로 유저가 가장 환영하는, 게임이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